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청년입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에 나왔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이제 공기 좋은 곳에서 이제 바람도 쐬고 그리고 훨씬 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나 좀 집안에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든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기부여. 사실 우리가 무언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동기부여라는 게 그렇게 또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바. 사실 동기부여 영상이나 동기부여 책이나 뭐 어떤 동기부여적인 내용을 봤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기부여 받을 당시에는 정말 되게 좋다. 진짜 막 동기가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른다. 너무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금방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런 걸 저는 일회용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이 일회용 동기부여를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이제는 이 동기부여를 오랫동안 계속 지속시킬 수 있으면서 좀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적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바깥에 있는 환경 혹은 사람, 내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근데 내적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안에 끌어오르는 그 욕망, 그리고 내 안에 끌어오르는 그 동기, 나 자신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제 무언가를 해내가 할 수 있는 게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이 외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동기부여 방법으로 좋았던 방법은 바로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감이란 말 그대로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개를 가리켜서 오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부자 되는 상상. 누구나 다 해보죠. 네. 복권 1등 당첨되는 상상.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부자로 쳤을 땐 복권 1등이 당첨되는 상상만 하더라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도 내가 원하는 진짜 워너비의 몸매. 예. 저 워너비의 몸매가 진짜 나라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 옷 좀 입을 만 나겠다. 밖에 돌아다녀도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겠다. 그런 상상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함에 있어서 뇌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상상만 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정말로 이미지와의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상을 하던지 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얼마나 지속되게 해야 할까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상상하면은 그 모습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루에 100번씩 하라니 되게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오감은
그 오감으로 상상한 이미지나 뭐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어떤 거든 간에 그걸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게 하면 돼요. 평소에 그거를 습관화하게끔 일상화시키는 거죠. 제가 실제로 20살 때 이 기법을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워너비의 몸매가 되는 나의 모습을 하루에 수십 번 이상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십 번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곧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뇌가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처럼 내 몸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반복 숙달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과정이겠죠. 반복 숙달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 스스로한테서도 증명을 하는 셈이에요. 내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 그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강사로서의 내가 성공한 나의 삶, 나의 모습, 그런 걸 공부하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그리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뭐 소규모 강연이라고도 하죠. 이제 제자분들을 몇 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앞에 서서 강연을 하되 이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과 지식을 교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교육하는 그 현장 자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세분화적이죠?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세분화적이고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그 그림은 더욱더 명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은 결과가 보일 것이고 주변에서도 알아줄 것이고, 그럼 그게 더 내가 더욱 이만큼 성장했구나, 더욱더 성장을 해야겠다, 여러분의 동기부여 에너지에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10번의 노력을 하면은 한 번은 성공하고 9번은 실패합니다. 그럼 그 9번의 노력은 과연 의미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실패해서 배워가는 무엇인가 있을 거고, 내가 왜 실패했지? 원인을 분석을 할 것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원인 분석을 또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또 고려를 할 것이고, 실패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패가 쌓이다 보면은 계속 그거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좌절해도 됩니다. 땅을 치고 그렇게 슬퍼해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은 포기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길 위에서 넘어졌을 때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달린다면은 여러분은 포기자가 아니라 도전자로 남는 것입니다. 인생사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일상 속에 녹여내고 구체화하고 이미지화 시킨다면은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으리라. 저 인문화청년은 그렇게 믿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